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쟁은 몽골 함께할 사진가 전명진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몽골의 주인장이신 이영산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영산입니다. 네. 마치 제가 온 건데 제가 모신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좀 그렇네요. 우리 구조가 약간 복잡한데 재밌어요. 제 주변에서도 야, 니 프로 같아. 그런데 시작할 때 5분은 니 프로인데 그 뒤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아니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지난번 할 때 얼굴이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전명진 얼굴이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이게 결혼식 파토나고 어쩌고 보류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죠. 나 합성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안 자를 거니까 그렇죠. 보시면 양해하세요. 코로나에 그냥 그렇죠. 날짜가 밀렸다. 그 정도고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왜냐면 제 거 유튜브를 다시 편집을 시작했어요. 예. 다른 일 때문이라고. 은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뭐 주인이 누가 됐든 실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몽골이고 몽골의 역사 전쟁사니까요. 뭐 역시나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 징기스칸이 될 제목 떡잎, 새싹, 떡잎, 꿈나무, 징기스칸 꿈나무. 태무진이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여의고 그 부족장은 다 떠나고 어머니와 뭐 남아서 보내다가 편가르기를 해서 형을 죽여버렸다. 이게 또 초원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SNS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지만 소문이 금방 나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 형 죽인 사건이 너무 임팩트가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게 9살, 10살짜리가 9살, 10살짜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항소 이유서가 너무 멋있었던 거지. 항소의 변. 그렇지.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확 티가 납니다. 이 자는 보통 애가 아니다라는 게 티가 나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 뚱뚱이 킬투 그 부의장 눈에 딱 띈 겁니다. 이건 안 되겠다. 보냅니다. 부하들을 잡아와.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디 가요? 그래, 어디로 가겠어. 그 꼬마가 사방을 둘러서 공격을 해오는데 잡힙니다. 그렇죠. 그냥 뭐 특별한 대항도 없이 아마 막대기로 싸울 거야 혼자. 그러니까 전쟁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로 갔어요. 뭐 동네라고 해봤자 그쪽 초원인데 그쪽 초원에는 자기 부족들이 이렇게 집을 좀 모여서 살고 있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네. 따로 그걸 창살을 만들 수도 없고. 몽골의 감옥 이야기 잠깐 해줄까요? 그거 재밌죠. 옛날 감옥, 지금 감옥 말고. 오랑캐 좀 나오는데 1920년대 사회주의가 막 생겨가지고 군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지금 행정단위가 딱 생겼어. 그래가지고 군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가 내려왔어요. 군수는 내려왔는데 군청은 없어. 다 유목민들이니까. 계속 이동하나요, 그러면? 네, 이동한 유목민들이니까 군청이 없어요. 그래서 군청을 하나 지어야겠으니까 게르를 하나 지었어요. 게르 하나 세워놓고 문패를 썼지, 군청. 군청을 세웠어요. 군청을 세워놓고 있는데 유목민들이 이사를 가버리네. 아무도 없는 거야. 이 넓은 촌의 지평선인데 내가 군청인데 혼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수가 게르를 다 걷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가? 그래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 따라가서 사람들이 거기 멈추면 저기도 또 군청을 세우죠. 군청 소재지가 계속 따라가요. 그렇죠. 군청 소재지가 사람을 따라다녀요. 이게 이제 군청이라고 하는 게 공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군청에 권위가 쓰죠. 경찰을 한 명을 뽑습니다. 네가 경찰을 해라. 이제 술 먹고 어영부영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잡습니다. 이렇게 이게 경찰이니까 잡았는데 감옥이 없는 거예요. 가둘 데가 뭐 가둬놔야지 유치장이든 뭐든 그래야 겁을 먹지. 어쩔 수 없이 또 게르를 하나 칩니다. 게르밖에 없으니까 또 게르를 딱 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감옥에 사람들을 넣어놔요. 그랬는데 이제 군수는 매 지키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술 먹으러 가지. 군수랑 경찰이랑 술 먹으러 어디 갔는데 감옥 안에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 있었어요. 어느 날 돌개바람이 불었어. 그 넓은 지평선에서는 바람도 엄청 셉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말이 날아가고 막 그래요. 진짜 큰 바람이 불면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그때도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게르가 훌렁 날아가 버렸네. 어허. 통째로. 이게 부서지는 게 아니고 그 게르는 그 통이니까 네, 땅 위에 그냥 올려놓은 거잖아요. 얹어놓은 거잖아요. 네. 모자 씌우듯이. 그렇죠. 네. 얹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가 버린 거야. 아, 자기들이 나는 도망가진 않았는데. 그렇지. 자기는 빠삐용도 아니고 아.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네. 그냥 감옥 안에 있었는데 감옥이 날아가 버린 거야. 탈출하진 않았으면 그렇지. 탈옥이 되었다. 네. 자동 탈옥이 돼가지고 네. 게르는 날아가고 자기들끼리 들어있다가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됐어요. 네. 자동 속박.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네. 그쵸, 나머지 그쵸. 자세한 이야기는 지상의 마지막으로 여기 함께. 보시면 예, 네, 그렇죠.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시 과거의 형벌로 돌아가시죠. 예. 네, 요거 조리돌림. 조리돌림. 네, 네. 오, 훌륭하십니다. 아, 역시 금방 찾아와.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춘향이가 썼던 그 큰 칼. 칼 있잖아요. 네. 목에다 손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 목에다도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래갖고 이제 춘향이가 막 억지로 다니니까 그죠. 춘향이 그거 억지로 억지 춘향 네, 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수청을 들라고 또. 그러니까 그 억지 춘향이 이 춘향이 아닌 것은 알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겠죠는 아니고 네.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음. 변사또가 춘향이 보고 억지로 수청 들으라 그래서 억지 춘향이다. 그렇게들 그러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억지 춘향이 아니고 춘향이의 이름은 춘향이잖아요. 네. 억지 춘양인데 어. 이 말은 원래 억지 춘양이에요. 네. 그 춘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춘향목, 네. 금강송이라고도 해요. 소나무 중에 이렇게 그렇죠. 또, 네. 금강송. 그게 이제 백두산으로 올라가면 미인송이라고 부르는 우리 뭐 이도백화 같은 데 가서 보는 네, 네. 그 미인송이 금강송, 춘향목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3대 소나무 그러면 춘향목, 강릉송, 안면송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뭐 일단 네. 뽀다구가 확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가 춘향목이라고 치는 거죠. 네. 궁궐 같은 거 지으면 그 춘향목을 가지고 짓게 돼 있어요. 큰 대궐 같은 집을 지을 때는. 그러는데 춘향목이라는 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천히 자라고. 천천히 자라고 소나무는 뭐 500년 자라야 그쵸. 되니까. 근데 그걸 못 구하니까 목수가 아무 나무나 갖다가 집을 지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게 집을 지어주라고 요청한 사람은 보니까 돈은 많이 줬는데 이게 춘향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춘향목이 아니다라고 이제 크레임을 걸지. 그렇죠. 예,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게 춘향목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미 집은 다 올라갔고. 왜 올라갔고 그래서 아하. 목수가 부리는 억지. 그래서 억지 춘향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완전 겁니다. 다른 뜻이네요. 예, 완전히 다른 뜻이죠. 춘양이군요. 예, 춘향목이 아닌데 춘향목이라고 우기는 거. 그걸 억지 춘향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는 춘향이 때문에 그죠. 한 거예요. 네, 예, 네. 춘향이. 자, 돌아갑니다. 예, 춘향이가 이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네. 이거 그 칼을, 같은, 네. 예, 이 칼을 쓰고 이제 집집마다 3일씩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집에 계속 감옥에 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집이 돌아가면서 하죠. 그러다가 소르칸 시라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소르칸 메모하세요, 메모.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여담인데. 우리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 네. 앞에 자막 떴잖아요. 메모를 하면서 듣지 않으면 자칫 아. 안드로메다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듣는 분들도 이게 네. 이름도 어렵고 제가 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막 역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100년, 500년 정도는 금방 왔다 갔다 네, 하니까요.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좀 충격받았어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렇게 충격받았거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왜요? 우리 안드로메다 가는 게 꿈이잖아. 아, 야, 앨런 머스크한테 돈 안 주고 막 갈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아하. 그거 3억 들어간대요. 많이 들죠. 예, 네. 그 3억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이 되겠지만 예. 못 가요. 안 돼. 예. 자, 아무튼 네. 또 춘향인가요? 아니 우리 예. 태무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고생. 3일씩 지금 이런 남은 집에. 식의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소르칸 시라의 집에를 갔는데 거기에 칠라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훗날 칭기스칸의 8동지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사준마 4마리의 훌륭한 말, 네. 사맹견 4마리의 아주 싸움 잘하는 개. 이렇게 이제 그때는 말과 개가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유목민들은 이게 사준마, 사맹견이라 그러는데 그 사준마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칠라운이. 당시에 이 칠라운이 칭기스칸에게 좀 이렇게 뭔가를 느낀 거예요. 얘는 우리 집에 포로로 왔는데 이게 범상치가 않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닥거려가지고 풀어주게 합니다. 탈출을 해요. 네. 처음에는 그 어느 뭐 습지 같은 강에 숨었다가 다 이제 병사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도망쳐 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르칸 시라와 아들 칠라운에 의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 조리돌림을 계속 당하다가 그렇죠. 이게 이제 칭기스칸의 탈출기인데 태무진의 탈출기인데 이러면서 그때는 또 11살, 12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벌써. 그러니 사람이 삶이 참 그러니까 예. 보통의 사람이라면 벌써 그런 정도의 삶이라면 그 어린 나이에 아마 객사했을 거예요. 객사. 진짜 그러고도 남죠. 우리는 길 가다가 넘어져도 응급실 가야 되잖아, 지금. 내가 너무 오버했나요? 뭐, 그런 수준이죠. 네,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때 태무진의 삶을 보면 아무리 과거 사람이라고 저렇게 강인할 수가 없는 그럼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예, 그러면 이제 인간이 자빠져 버리겠죠. 꺾이죠. 꺾여지거나 아니면 커지거나. 그냥 그대로는 못 사니까. 맞습니다. 꺾여지거나 커지거나인데 저는 태무진이 요 시기를 거치면서 확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이기고 난 자에게, 극복한 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다 걸음이 되는 거죠. 예, 그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에를 돌아옵니다. 어허. 허이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돌아오죠. 예. 야, 그 꼬마가 참. 예,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지평선에서 집을 찾아서 동몽골 어머니 그러게요. 집까지 돌아왔어요. 이제 눈물의 재회식을 하고 네.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살아야지. 그렇지. 또 물고기를 잡고 아,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열심히 삽니다.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잤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부지런히 살아서 말을 이렇게 키우죠. 오. 양도 좀 키우고 네. 말을 8마리까지 늘려요. 많이 모았네. 9마리까지 늘려. 9마리. 네. 9마리까지 늘렸으니까 이제 새끼 낳고 어쩌고 한 시간이 한 1년 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조금은 먹고 살 수 있는 가족이 탈 말은 생긴. 그러게. 예, 말이 있어야 뭐 어디를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그 동네에서 큰 재산이니까. 네, 큰 재산이죠, 말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키워서 8마리가 됐는데 네. 작은 말 하나를 타고 이제 또 다른 양떼를 보러 갔는데 네. 도둑놈이 들이닥쳤네. 아하. 참, 한시도 좀 이렇게 속 편하게 해주질 않네. 목소리 너무 작습니다. 듣는데 2020년에 제가 오버랩 돼가지고 아, 본인이? 이게 한시도 뭔가 마음 편하게 해주질 않아요. 그런 또 시기가 있으면 또 성장의 시기가 또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 말 도둑 맞은 거 그거 어떡하죠? 찾아야죠, 일단. 찾아야 돼요. 네. 네. 작은 말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자기 타고 갔으니까 타고 그러네. 나갈 때 네. 그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어. 말 발자국 이런 거 막 추적을 하는 거야. 형사 멀리 가지 콜럼버처럼. 못했어. 그렇지. 똥에서 냄새가 나. 그렇죠. 잘라야겠다. 멀리 가지 못했어. 그 좋았어요.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천지 허허. 그거 벌판. 어디 가서 찾아요? 어디 가서 찾냐고요. 그 넓은 데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당연히. 근데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 찾으러 말을 일단. 전 재산인데. 그럼.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막 뛰어다녀 봅니다. 일단 찾아야 된다. 그렇죠. 마음은 일념하에.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마음만 앞서고 뭐 성과는 없을 게 뻔하죠. 그렇죠. 뻔하죠. 그렇게 돌다가 며칠을 돌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자기 나이 또래 친구가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물어봅니다. 야, 내가 이러저러해서 8마리 말을 얼굴도 막 다 말해주죠. 걔는 잘생긴 하얀 말에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말을 해주면서 그 말을 혹시 봤느냐. 그런데 특이하게 그 애는 뭐라는 애인데 나 봤다. 그걸 기억해? 그러니까 뭐 3일 전에 오호. 3일 전에 저리 지나가는 걸 봤다 그런 어. 거예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 네. 넓은 데서. 여기 그것도 이제- 남의 말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걸 봤을까. 어쨌든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찾으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이제 처음 보낸데 네. 시를 한 편을 보여줍니다. 뭐 낭만적이요? 거치여 홀로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나는 나코바얀의 아들 보르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게 말인지 신지를 몰라. 예, 훗날 이제 이걸 기록을 해놨으니까 시처럼 썼겠죠. 그죠.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닭살이잖아. 이게 뭐야? 무슨 힙합도 아니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 14살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로 보면 이제 중학교 2학년. 그죠. 예, 중2 정도 되는 칭기스칸 태무진이 중2쯤 됐는데 걔도 이제 그런 거예요. 보르초. 태무진이 또 그럽니다. 또 랩 배틀. 랩 배틀 나와야죠. 태무진이 글을 보면서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을 때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꼬리 말고는 채찍이 없을 때 나의 채찍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또 시처럼 답을 한 거예요. 네, 거의 랩 배틀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둘이 진짜로 동지가 됩니다. 그 동지가 돼서 같이 말 도둑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보르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보르초잖아요. 보르초는 조금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아까 말한 칭기스칸의 8동지들 중에 한 명이지만 가장 중요한 동지입니다. 좌보르초, 우모칼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좌보르초라고 하는 건 왼팔이잖아. 가장 중요한 사람을 여기다 앉히잖아요. 태무진이 평생을 두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8명의 동지들도 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15살에서 2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요. 태무진이 이제 이 제국을 형성을 했을 때는 이미 40 몇 살이었거든요. 그때 초혼 나이로는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동지들은 대부분 20대고, 네, 그렇습니다. 오직 보르초만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동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아마 그 태무진은 보르초하고 둘이서 그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이렇게. 이때 중학교 2학년 때 랩배틀을 승리하면서 동지가 되는 거죠. 서로. 요 장면이 사실 그 조드에 보면 굉장히 긴박하고 재밌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소설. 소설 조드. 제가 굉장히 언젠가 저도 한번 이렇게 할 건데 몽골을 다룬 유목민을 다룬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역사책도 많고 문학도 많고 많습니다. 뭐 인문서도 좀 있고. 제가 그거를 3권씩을 이렇게 뽑아서 딱 한 번은 소개를 할 시간인데 문학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드라고 하는 소설은 거의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 꺼냈으니까 그런 것도 읽었어요. 근데 장가 안 가니까 시간이 많구나. 요 지점부터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때 이 이야기를 중세잖아요. 우리로 보면 중세 정도 되는 건데 13세기, 14세기의 몽골 초원의 이야기를 정말 파란만장하게 다이나믹하게 극적으로 다뤄놓은 건데 조드라는 소설 제가 나중에도 또 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일독을 권해드리는 아주 재밌는 소설입니다. 우리 또 이제 말도둑. 아무튼 이제 말도둑을 이제 그렇죠. 친구를 만나서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정말로 찾습니다. 보르초 진짜 보배네. 보르초가 찾았는지 뭐 둘이서 찾았어요. 몽골인들이 눈이 좋으니까 저 지평선까지는 다 보이나 봐요. 그러기도 하고 말의 흔적을 보거나 뭐 지금 운전사들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운전을 하고 가고요. 이정표나 내비게이션 없이 가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그 길 찾는 거고 자기들은 운전을 하고 가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여기에 야생동물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야생 당나귀, 가젤들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이제 근데 걔들은 색깔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안 보여. 바위인지 저게 그렇죠. 바위인지 뭔지 몰라요. 얘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쓱 보고 저기 있네. 딱 이럽니다. 맞아요. 제가 눈이 1.5예요. 지금도. 그런데 안 보여요. 맞습니다. 눈의 차이가 정말 월등합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럴 정도로 눈이 좋아서 그랬는지 찾았어. 둘이서 진짜 찾았어요. 그래서 말도둑이 이제 약간 그 방심을 하고 있는 틈에 얘들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른보다는 싸움을 못 하잖아. 그렇죠. 둘이 합쳐도. 그래서 얘들이 방심을 하고 있는 틈에 말을 8마리를 가지고 거의 뭐 탈출도 아니잖아. 훔친 걸 다시 훔쳐서 내 거 뺏어오는 거지만 그죠. 그쪽에서 싸우자 그러면 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도망 오듯이 8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 성과를 하나 낸 거죠. 기분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까지 왔어요. 그러더니 이 보르초가 가자 아버지한테 허락 받고 올게 그러면서 돌아가더니 짐을 싸가지고 오네.
이제 그래서 태무진하고 같이 삽니다. 그것도 참 희한해요. 네. 그때 애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그쵸.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 집에 있으면 엄마한테 맨 잔소리나 듣지. 그쵸. 그러니까 친구하고 노는 게 재밌잖아. 함께 뭔가를 꿈꿔보고 싶은 그럼요. 얘 이제 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무진과 함께 그 동몽골 초월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무진이 있었죠. 보르초라는 동지가 있죠. 태무진의 동생인 카사르, 태무게, 그리고 아까 죽인 형의 벡테르, 동생. 벡테르의 동생도 있어요. 이복 동생, 벨구테이. 이렇게 이제 5명의 어린이 전사 집단이 나름 만들어진 또, 거예요. 예, 네. 어린이들이지만 전사들. 패거리가 생겼어. 예, 패거리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5성파를 만들었다는. 아직 7성파가 안 됐으니까. 아직, 네. 이제 5명의 애들이 이제 14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초원을 농사만 안 짓지 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혜성처럼 봄이 옵니다. 버르테가 찾아오죠. 아하, 이게 예. 또 달달한. 예, 버르테가 찾아오면 이게 봄이잖아. 그죠. 이제 태무진에게 봄의 시기가 한 2달쯤 있습니다. 또 너무 짧아. 또 갑자기 피곤해. 네. 네. 그때쯤 이제 소문들은 항상 나고 있으니까 이게 태무진이 형을 죽인 이야기, 말도둑 이야기 이런 게 막 소문이 금방금방 퍼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멀리에 사는 그 버르테의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시지 않아도 되는 데이세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을 보내는 거예요. 너 그때 데릴사이 왔었던 태무진이 얘인데 살아남아 있다. 자리 그리고 잡았더라. 자리 잡았더라. 너는 가서 이제 와이프가 생활을 돼서 해라. 혼인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버르테가 찾아옵니다. 담비털이라고 그래요. 담비. 네. 담비털 외투를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와우. 모피코트입니다. 네. 모피코트를 그때 이제 혼수로. 혼수로. 네, 혼수로. 이게 딱 가지고 옵니다. 그때 칭기스칸에게 딱 필요한 건 뭐였다? 페라리였지, 페라리. 차가 필요했나요? 그렇지, 차가 필요했는데 혼수로 모피코트 하나 가지고 온 거야. 루이비통을 가져왔네.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보다 필요가 이제 질은 좋은 담비털을 가져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5명의 전사와 버르테가 이제 함께 사는 거죠. 어머니도 계시고 물론 이렇게 사는데요. 그 담비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엊그제 그 영상을 올렸더니 자유저항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죠.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저희 또 팬분 중에 하나죠. 예, 팬이면서 저한테 펜을 선물해줬던 진짜 펜 선물해줬지 않습니까? 예, 펜을 선물해준 팬인데 그분이 댓글에다가 질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솔롱고스. 몽골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솔롱고스잖아요. 네. 그래서 솔롱고가 무지개인데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 사람이란 뜻으로 솔롱고스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거냐. 네, 질문이 왔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솔롱고라고 하는 건 무지개를 솔롱고라고 합니다. 물론 몽골 말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알록달록한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그것도 솔롱고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말로 알록달록은 몽골 말로 알락달락입니다. 알락달락이라는 몽골 말이 한국으로 또 우리로 우리한테 넘어온 말이에요. 알록달록은 그러니까 알락달락한 색깔을 솔롱고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족제비. 족제비 중에서 족제비과의 그 담비. 그렇죠. 그러니까 족제비 중에서 하얀 족제비를 솔롱고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버르테가 담비털 외투를 가지고 왔잖아요. 루이비통보다 비쌌던 거예요. 진짜로. 귀한 거죠. 네, 귀한 겁니다. 담비하고 족제비의 털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족제비 털은 고려에서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을 부를 때 붓도 거기서 많이. 그렇죠. 예, 족제비 꼬리. 예, 그 고려인들을 부를 때 족제비 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솔롱고스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설이고, 예, 또 하나는 무지개 혹은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민족. 우리 색동옷도 있고 뭐. 그 색동옷도 몽골에서 온 겁니다. 예, 나중에 또 차후 이야기 하시죠. 예,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 쪽에 사는 사람들 혹은 알록달록한 색깔을 즐겨 입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우리를 솔롱고스라고 불렀다는 설이 2가지가 있는데 동음이의에서 나온 그런 그렇죠. 발음만 동음이의가 같은. 세 가지나 되니까 어떤 학설이 정설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몽골에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 겸 역사학자가 소미아바타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여쭤봤는데 어떤 게 정설인지 모르겠다라고 본인도. 그런데 그 3가지를 공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예, 그냥 다 같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주로 족제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언어학자들은 무지개나 알록달록한 색깔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어떤 게 정설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몽골 사람들도 확정을 안 그런 해주니까. 설이 있다. 예, 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걸로. 예, 우리는 무지개 나라로 고르시죠. 고르시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확정한 겁니다. 예,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솔롱거스라고 부르는 건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고 부른다, 한국을. 예, 그걸로 확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단비털 이야기. 단비털을 예, 들고 이제 왔죠. 그렇죠. 이 보르테가 가져온 루이비통 찍혀진 단비털, 요게 이제 예, 요게 예, 다음을 위한 또 복선이 됩니다. 아하. 이 단비털이 또 역할을 하나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버르테하고 사는 시기가 오는데 네.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짧았어. 봄은 짧다. 아, 피곤하네. 예, 너무 짧은 봄이 네. 또 이제 지나가고 네. 사건 사고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헤. 예, 역사의 현장. 그 장마철 이제 길고 긴 장마의 이야기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네. 시간에 예. 오늘 이 정도 그러니까- 해야 이제 또 사람들이 들으시기에 예.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좀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게 예.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명칭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거기에 또 어떤 젊은이들이 뭔가 이제 막 움트는 그런 어떤 기계를 엿봤단 말이죠. 예. 랩 배틀. 랩 배틀도 네, 그렇고, 네, 예. 어떤 그냥 단순히 지난 시간에 그 어떤 고난의 행군, 역경을 해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어야 재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크게 내리막을 갖다가 크게 오르막을 갖다 그럽니다. 피곤해. 예. 벌써 피곤해. 다음, 예. 다음 시간에 좀 잠을 많이 자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또 뭐 편집 때문에 못 잤다고. 예. 얼굴이 환해져서 오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긴 내리막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썰매 하나씩 끌고 오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잘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